예를 들자면은 AI를 이용을 해서 가슴 사진에서 폐암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폐암을 찾는 거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끝내주게 좋아요라고 얘기해서는 so what 이거든요. 그거를 답이 나오면은 회사 IR 장표도 다 고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면은 보여줬던 IR 장표는 다 틀렸죠. 네, 이제 마지막 세션 3교시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분도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국내 의사 출신 1호 VC고요. 현재 8년차 VC로 IMM 인베스트먼트의 상무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스타트업 IPO 사례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알려진 시총 2조를 돌파한 루닛에 투자를 하면서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하면서 루닛 엄마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요. 문여정 상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멘토링 세션, 두 번째 멘토링 세션이랑 다르게 전 진짜 투자를 한 지 이제 8년 차가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투자를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는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회사들에 대한 자료들은 제가 사전에 리뷰를 했으니까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서비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A/B 테스트도 엄청 빨리 할 수 있고 바로바로 이제 막 트랙션이 찍히고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프들을 이제 쭉쭉 보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다 좀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 많아요. 임팩트 사업.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투자할 때 뭘 많이 보고 이런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는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저를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했는데 레귤레이션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되게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이 섹터는 정말 좋은 투자자를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루닛의 엄마라고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만 루닛은 2016년도, 15년도에 처음 창업을 했을 때 AI라는 섹터 자체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실은 복지부, 식약처, 공단 어디에서도 규제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그냥 제가 같이 했었어요. 근데 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싸움이 있었고 인더스트리 자체가 없던 거를 처음부터 다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긴 기간의 시간이 걸려서 AI 헬스케어라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실은 좋은 투자자와 좋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긴 싸움을 같이 옆에서 지치지 않고 5년, 10년을 기다려줄 수 있는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 거가 좀 중요하고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그럼 되게 뭐 달랐냐라고 하면은 제가 투자를 검토를 할 때가 2016년도였는데 이미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4년 동안에도 창업자, 공동 창업자 7명이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다 있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고 문제의 핵심을 상당히 파악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정확도를 99%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정말 많았는데 자기네는 99%가 아니라 100%를 가겠다라고 한 회사는 루닛밖에 없었거든요. 의사가 저희를 확신을 가지려면은 100%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 2개만 만들래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회사들은 저희는 99%로 여러 개를 만들래요 라고 했었고 시장 조사를 할 때 문헌 조사만 하지 말고 꼭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문헌 조사를 하면은 정확도 99%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의사 인터뷰를 하면은 99%를 가지고는 절대 의사가 안 쓰거든요. 의사는 100%가 아니면 안 되는데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대표님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고 IR 장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정말 쉽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더 어려워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정말 한두 장에 딱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두 장에 딱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어떠한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를 한두 장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기술적
기술적 차별성이랑 맞물려서 우리 팀이 어떠한 팀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잘한다라는 거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를 디벨롭을 할 거다라는 거를 기승전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논문에 그냥 쓰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실은 투심을 가서 IR을 할 때는 다른 모든 심사학들을 다 대상으로 IR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전문적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IR을 하는 경우가 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제너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를 엄청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스토리텔링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려요. 제가 5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하시기 상당히 괜찮게 잘 되어 있어서 그분 IR 장표를 그냥 제가 그냥 띄워놓고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박재용 대표님이 누구세요? 네. 지금 시리즈 A 투자를 안 받으신 상황이세요? 네, 아직 안 받았어요. A를 안 받은 상황인데 이 정도 IR의 기승전결이면 어디를 가셔서도 그냥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회사 한마디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저희는 이끼를 통해서 황폐화된 토양을 복원하는 회사입니다. 네, 토양 복원의 필요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냥 딱 한 장에 국내랑 해외로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되게 정확하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2장으로 그냥 우리 문제가 너무나도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지금 자생한 이끼를 가지고 공중에 살포를 해가지고서 복구를 하겠다라는 게 한 장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토양이 회복이 돼서 곤충이 회복이 되고 동물이 복원이 됐다. 8주 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8주가 됐더니 이런 식으로 이끼가 되어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특허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특별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앞에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는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 실은 되게 이미지 도식화를 저는 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너무 많이 나열하지 않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은 이것도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한 15장 내외로 더 줄일 수 있으면 제일 최선이에요. 제안서를 보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딱 봤을 때 15장 안에 그냥 모든 우리 회사의 모든 스토리가 다 녹여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장표를 띄우시면서 하나하나 찝어주셨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희가 약간 이거 약간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바로바로 찝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애매했다고 생각했는 게 진짜 바꿔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이 들었었고, 이제 오늘 돌아가는 대로 바로 장표부터 수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저 장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세조류를 통해서 CO2를 제거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기존에 배출되어 있는 CO2를 어떻게 하면 줄여서 없애서 ppm 농도를 낮출 것이냐, 그런 것도 좀 맞췄고, CO2를 제거한다는 ESG 경영 차원에서 이제 비전을 제시를 많이 했더니, 투자자들이라든가 기술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돌아오는 답은, 어쩌면 저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뭘 돌려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CO2 제거 기술보다는 저희는 바이 프로덕트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거기만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저희 근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대표님이 기술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 생기는 약간의 괴리일 것 같아요. 임팩트 투자 다 좋은데 결국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DR을 매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메인 저희가 기치는 그렇습니다. 네, CDR이 메인인 건데, CDR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다른 데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미세 조류를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CDR에 포커싱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미세 조류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 CDR을 하기 위한 수단이 어떻게 보면 미세조류이기 때문에 네, IR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미세 조류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회사의 비즈니스는 CDR에 포커스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 CDR을 해결을 하기 위한 우리의 특장점은 미세 조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설명은 미세 조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갑자기 뒤에 CDR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AI를 이용을 해서 가슴 사진에서 폐암을 찾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폐암을 찾는 거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AI를 잘합니다라고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폐암을 잘 찾습니다라고 포커스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AI가 끝내주게 좋아요라고 얘기해서는 so what 이거든요. 우리는 폐암을 끝내주게 잘 찾아요라고 포커싱을 해주시고 IR 장표를 만드셔야 돼요. 대표님들이 본인의 기술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회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끔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미세 조류를 잘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CDR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거를 답이 나오면은 회사 IR 장표도 다 고쳐야 될 거거든요. 네네.
제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 저희 IR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게 솔직히 카메라에 찍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굉장히 창피하고 상황이었지만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시간이었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세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디? 저희 난임치료제인데 대표님 시장 조사 하실 때 인터뷰를 하셨을까요? 저도 아까 찔렸는데 사실 그쵸. 제가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인퍼틸리티를 그냥 문헌 조사만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었던 부분이 대표님의 IR 장표를 보고 든 생각이었거든요. 자진 없애 좋습니다. 네, 남성의 난임의 경우에는 접근의 방법이 아예 다르긴 하거든요. 산부인과의 지식이라서 이거를 제가 산부인과 전문이라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배란 유도제를 먹고 날짜를 맞춰가지고서 부부관계를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주 첫 단계로 하는 건데 그때 할 수 있는 거가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인 뭔가에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는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 B2B로 해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병원에서 쓰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B2C로 바로 가셔야 돼요. 질 세정제 쓰는 것처럼 그냥 사용을 하시게 해야지 이거를 의학적으로 해서 의사가 쓰게 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허들을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전혀 에비던스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IR 자료가 전혀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빨간 펜을 들이자고 치면은 난임 치료의 프로세스를 그냥 다 그려야 되죠. 1단계 난임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3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뒷단계는 너무 극단의 난임 치료인 거고 앞단계에서는 배란 유도제를 쓰고서는 부부관계를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우리 이걸 쓰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B2C로 쓰는 거니까 얼마나 시장이 넓고 커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보여줬던 IR 장표는 다 틀렸죠. 그러니까 시장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미 틀린 거예요. 시장의 진입도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이게 특허로 보호가 되고 있는 건지, 우리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장표가 지금 하나도 없었잖아요. 기술적인 허들에 대해서 그 장표가 하나도 없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잘 정리하셔서 IR 장표를 손을 많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칭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주시네요. 일타 강사! 상무님께서는 이제 투자도 많이 하셨고 특히 산부인과 전공의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놓쳤던 부분도 잘 캐치해 주셨고 저희가 정자를 활성화시켜서 난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갖춰야 될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투자자의 관점이자 의사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접근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단계를 갖춰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투자자로서 포트폴리오들한테 되게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뚜렷한 결과를 내기까지 특히 이제 이런 종류의 스타트업들은 그냥 4, 5년이 가거나 아니면 그냥 10년 단위가 그냥 훌쩍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좀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주세요? 글쎄요. 저도 뭐 작년, 재작년에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너무너무 힘드실 때 실은 투자자들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최근에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한테 되게 열심히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회사의 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얘기했어요. 그냥 접으셔라. 그냥 그렇게 하셔도 난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셔라라고 했더니 그 대표님이 지금 투자자 5팀 만났고 IML 제일 마지막에 왔는데 그런 얘기 하신 게 상무님이 처음이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대표님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당신의 인생은 긴데 계속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 게 과연 당신한테 좋은 건지를 모르겠으니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접는 것도 생각해봐라 라고도 얘기했었고 글쎄요. 그냥 병원에서 의사를 하다가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돼도 죽지는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뭐 돈이 없어지는 거는 물론 저도 제가 돈이 없어지면 되게 괴롭고 이거를 어떻게 뭐 마이너스로 다시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까만 죽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대표님들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대표님들이 또 다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들이라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인생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투자 멘토링 하고 있을 거라 누가 생각하겠어요? 저희 아들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의사하는데 지금은 때려치고 회사 다녀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래 엄마 의사하다가 때려치고 회사 다니고 있지. 38까지는 제가 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생 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더 열심히 살다 보면 다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코멘트를 잘 들으시고 잘 좀 업그레이드 되셔서 예, 마지막 피칭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사실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그 이제 화이팅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그 화이팅이 저는 정말 너무 따뜻하게 다가왔었거든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대표의 내면을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많은 거를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계기로 탑5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할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탑5의 파이널 무대는 스타트업 컨퍼런스 트라이 에브리띵의 둘째 날 9월 14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파이널 무대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로 송출이 될 예정인데요. 현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서는 5 스타트업의 피칭 무대를 직접 보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현장 관객 등록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